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규보의 궤토실설이라고 하는 고전 산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제목 자체가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궤토실설, 선생님, 이 제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궤토실설이라고 하는 것은 토실을 허물어 버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토실이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움막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흙으로 만든 흙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 되면 너무 추워서 바깥에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비닐하우스처럼 이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던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흙집을 두고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의 특성을 한번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특성은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설이라고 하는 글의 갈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크게 다른 것들은 뭐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경험을 얘기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요. 사물의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는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설이라고 하는 것은 2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2단 구성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는 어떤 사실이 나오면 뒤에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거나 혹은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그 뒤에 깨달음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토실을 허물어버린, 여기서 말하는 토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흙집을 허물어버린 이야기다. 그럼 분명 어떤 상황에 전개됐었는지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기억해 줘야 될 것 3가지만 정리하면서 그거대로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토실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의미, 토실의 상징성, 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두 번째, 흙집이라고 하는 건 아까 토실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흙집에 대해서 긍정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으로 본다는 거죠. 선생님이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조금 준다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니 난 흙집에 대해서 뭐해? 반대해. 그런데 흙집을 지었던 하인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으니 얘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어떠한 내용의 전개 방식을 가지고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줄거리입니다. 종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하인들을 얘기하겠죠.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고 길쌈하는 부인들의 무엇? 편리함과 실용성을 위하여 토실을 만들어 놓는다. 이자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자라고 하는 것은 이규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규보가 밖에 돌아와 토시를 보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게 된다라는 관념적인 근거를 들어 토시를 허물도록 명령한다. 그럼 이 종들과 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읽어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등장하는 인물 이자 누구요? 이규보다. 그럼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늘 하는 어떤 이치 생각하시면 돼요. 종들이 판 토시를 헐어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이규보라는 사람은 무엇에 자연의 이치에 거슬러서는 뭐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종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고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얘네들이 강조했던 건 무엇이요? 실용성 그리고 편리함 요거를 추구해야죠. 그럼 벌써 시험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근거가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다? 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니까 안 된다. 그런데 종들은 추우니까 좀 실용적이게끔 이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과 이자의 무엇을 통하여? 네, 대화를 통하여.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하세요. 대화를 통했다라고 하는 건 이 작품에 무엇을 얘기한다? 내용의 전개 방법이 대화였구나. 그럼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종들과 이규보의 대화였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종들. 그러면 약간 이기적인 존재로 종들을 그려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누구다? 이자의 태도다. 자, 10월 초하루에 이규보가 밖에 돌아오니 종들이 흙을 파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채 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무덤이라는 단어 형광펜. 자, 왜요? 토실이라고 하는 흙집을 무덤이다.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부정적인 시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무덤이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입니다. 어째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길쌈하는 부인들에게는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으므로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왜 토시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무엇? 편리하거든. 뭐 하기가 좋아? 저장하기가 좋아. 이런 애들 상하기 쉽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길쌈하는 부인들도 따뜻하니까 편리한다가 플러스 뭐에? 손도 터지지 않거든. 그러면 결국 실용성을 근거로 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무엇의 섭리를 거스른 거지? 그렇지. 자연의 순리를 거스렀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기적이잖아 라고 읽어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의 정상적인 이치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개의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규보는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춥고 더운 것은 이치야. 자연의 이치. 그런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즉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 옛적의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을 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뭐니?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으면 그걸로도 겨울의 준비가 끝날 텐데 토시를 만들어 추위를 더위로 바꿔놓는다면 이 말 다시 바꾸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얘네들은 뭐하죠? 그쵸? 겨울에 따뜻한 곳에 있는 애들이잖아.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서롭지 못하다. 길쌈이라고 하는 것도 시기가 있다.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괴이한 물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빼앗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를 빼앗는 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헐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누구의? 종들의 의견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자, 이규보는 토실을 허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토실이라고 하는 애가 종들은 실용적이고 편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얘기했었을 때 이자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다? 계절에
순환의 원리를 봤을 때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당해.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이지 않니? 그러니까 글쓴이는 토시를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해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하였더니 종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제목으로 뗄나무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 그러면 이규보의 마음이 편안했던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대로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1번의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출제 1번을 토실의 상징적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왜 얘가 중요할까? 이것의 상징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토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의 섭리나 생태계를 거스르는 것이다. 아니면 인정하는 것이다.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편리함이나 욕망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이다. 그럼 토실의 상징적인 의미 뭐다? 인간의 이기심을 상징하는 시어다. 단어다. 토시를 그리고 또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요? 이규보가요. 그래서 아마 이 토실은 작가에게 있어서 긍정이다, 부정이다. 그렇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다. 그럼 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느냐? 무엇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자연의 이치를 뭐한다? 거스르고 있다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종들과 이자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종들은 토시를 만듭시다. 만들어요. 좋아요.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자는 토시를 뭐해라? 허물어라. 그 근거 잘 볼게요. 종들은 토시를 만들었던 이유는 효용하거든요. 유용하거든요. 저장할 수 있어요. 과일 그리고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 생활하기에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똑같은 걸 고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어때요? 인간의 이기적인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좋고요. 그럼 글쓴이라는 사람은 무엇의 섭리를 강조했다? 그렇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섭리를 강조했다. 더울 땐 더워야 하고 추울 땐 추워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글쓴이의 태도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다라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벌써 중요한 키워드가 2개 나왔죠. 각각의 입장들이 토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점. 그럼 이 관점과 연결해서 시험문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요소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시나 시조를 고르세요.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요. 이 글쓴이의 태도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시나 시조를 고르세요 라고 출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핵심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고전 수필입니다. 그 설이라고 하는 장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 단 구성이요? 2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사실을 하나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의 성격은 교훈을 주고 있고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규보의 경험이 들어가 있더라. 2단의 구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경험이라고 하는 건 종들이 토시를 만든 것을 보고 이자가, 그럼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그 이규보가 왜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자가 얘기하지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이다, 부정이다? 아, 부정이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해라? 토시를 허물어 버리도록 하거라. 그렇다면 결국 이 작품이 만들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었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해제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괴토실설은 토실과 관련된 일상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 포인트 벌써 다 나왔네요. 일상에 무엇? 체험이 들어가 있고요. 자연의 이치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작가는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면서까지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심성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작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를 중시하는 무슨 사상?
자연 진화적인 사상을 파악할 수 있고요. 토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성을 비판할 수 있다. 아까 토실의 상징적 의미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자연의 질서를 네가 좀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종들이 토실을 만든 행위는 어떤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태도. 그래서 누구와? 글쓴이와 종들의 태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다? 이 글은 너무 실용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이 글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일상의 이규보의 경험이었어요.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화의 형식은 맞습니다. 그럼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바른 것을 얘기하고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일치를 가져가는 건데요. 여기서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이 글은 종들에 대한 이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 O, X, X죠. 선생님, 부정적 인식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들에 대한 이자의 부정적, 그럼 이자가 부정하고 있는 건 종들이 아니었지요. 무엇을 반성했어요? 무엇을 부정으로 봤어요? 그렇죠. 토실. 흙집에 대해서 얘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 글은 일상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삶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더라. 맞지요? 이 글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더라.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까 말했던 그렇죠. 종들. 기억 하나 해주세요. 이 글은 과거의 회상과 현재의 상황을 대비시켜 주제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토실에 대한 입장의 차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럼 얘는 토실에 대한 입장의 차이다. 그래서 얘는 X가 되겠죠. 7번. 이 글은 이자와 종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중요하죠. 내용 전개 방법. 동그라미 맞고요. 자, 이 글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맞습니다. 이 글은 우화적인 자, 요거 조심할게요. 자, 우화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돼.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 작품에 동물이나 식물이 등장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했니?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없었잖아요. X였죠. 자신의 경험을 등장했으니까요. 이 글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그럼 이들 보자. 권위 있는 사람의 말, 그럼 권위 있는 사람 뭐 공자, 맹자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였어? 자신. 여기서 말하는 자신 누구?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경험을 오히려 얘기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O예요, X예요? X요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대비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이 글은 땡땡과 땡땡의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죠.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의 있었던 사실.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이규보의 의견이 들어가는 사실과 의견의 2단 구성이었다. 이 글에서 이자는 토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인간의 어떤 심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 이기적인 심성. 그럼 이기적이다라고 봤던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보셨던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토실 속에 겨울에 웅크려 추위를 피하는 모습을 이자는 무엇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겨울잠 자는 애들 뭐였죠? 그렇게 하는 것은 뱀이나 두꺼비가 그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에서 종들은 토실을 땡땡의 근거로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종인들이 왜 토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 네.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실용적이거든요.
자, 이 글에서 종들과 이자의 토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돋보이는데 이런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이자의 의견만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서술하시오. 자, 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생각의 차가 있는데 분명 여기서 가치관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 이규보의 의견만이 들어갔었다. 그럼 왜 그때가 왜 이규보의 의견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얘기했었죠. 무엇입니까? 주인과 하인이라고 하는 계층 간에 무엇이 의사소통이 이어지지 않고 뭐 되었기 때문이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럼 이 시기가 뭐 했을 거다? 신분제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럼 신분제의 사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말하면 당연히 네 라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6번 갈게요. 이 글에서 우리 옛 선주의 인간은 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럼 이러한 자연관이 나타나는 한자성어 2개 쓰십시오. 자, 그럼 우리 아는 거대로 다 써볼게요. 한번 적어볼까요? 가장 먼저 뭐 있어요? 자연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산다. 가난하지만 안빈 낙도.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너와 내가 하나 되었다. 물심 이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 있어? 너와 내가 하나다. 무라 일체. 그리고 또 하나는 강호 한정.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지만 나 분수에 맞게 살 거야. 안분 지족.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 글에서 이자는 실용성과 편리함을 근거로 둔 종들과 다르게 무엇을 근거로 편리성과 거리가 멀었어요. 뭐였어요? 이론적인 근거. 선생님이 이론적이란 단어 안 쓰셨잖아요. 네, 앞에서 선생님은 아까 관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요. 자, 이 글은 독자에게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무엇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마무리 갈게요. 1번 토실의 의미는 어떤 것이다? 긍정보다는 부정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는 존재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의견에 상반된 의견 정리한다면 종들은 편리성과 그 다음에 실용성을 근거로 들었다면 이자라고 하는 이규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라고 하는 부정적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